자, 그러면 이제 이미그런트와 에미그런트인데요. 캐나다 입국하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타임, 파트 이어 레지던트인데요. 이분은 이제 입국과 동시에 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건데요. 입국하는 시점이.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해외 자산 신고죠. 예, 해외 자산 신고 아시다시피 뭐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텐데 그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10만 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반드시 T113호라는 양식을 통해서 해외 자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자산 신고도 잘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처음 신고라고 하는 건 입국일이 포함된 신고입니다. 입국일이 포함되는 최초 신고는 유예를 해주고 두 번째 연도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입국했다. 그러면 2020년 세금 신고는 2021년에 해야 되잖아요. 2021년 4월 말까지. 그러면 2021년 4월 말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뭐 유예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2021년 세금 신고는 2022년 4월 말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4월 말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에 오신 분은 2021, 2022년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지, 이거 신고를 안 하면 이제 벌과금을 그때부터 이제 물게 되겠죠. 예. 요거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고, 이제 나가시는 분도 또 주의하실 게, 이제 거주자가 됐다가 이제 비거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거주자가 되는 시점까지 마지막 세금 신고를 마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디파처 텍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소위 이거를 이제 출국세라고 하는데, 그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 해외 이제 금융 자산이나 뭐 부동산, 이때 또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제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안내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자산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25,000불을 초과하는 재산인데, 요거는 이제 현금이나 예금, TFSA, 뭐 그다음에 이제 개인용 자산 중에 뭐 일부 이런 것들은 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런 걸 제외하면 보통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갈 때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벌과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나가셔야 됩니다. 출국할 때. 만약에 출국할 때 이런 신고를 안 하고 가시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캐나다에 오실 때 좀 문제가 되실 수도 있고, 요게 이제 계속 벌과금이 누적이 돼서 아마 쌓여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서 재산이 있는 분들이 나가실 때는 좀 잘 신중하게 이런 사항이 있구나라는 걸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신고 대상 중에 그 과거 10년 중에 5년 이하, 그러니까 캐나다에 5년 이하의 단기로 계신 분이라면, 만약에 그 분의 경우에 혹시 그 거주자가 되기 전에 자기가 이제 그 캐나다에 오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이 있으면 그건 또 제외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중요해야죠. 그러니까 5년 이하, 60개월 이하의 거주를 하셨고 캐나다에, 그리고 그런 분 중에 캐나다에 오시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 요 해당 의무는 없대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거주를 하셨고 그 캐나다 입국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또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분은 또 제외니까 이런 걸 제외하고는 출국세가 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